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고 친절하고 관계가 좋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이 생기고 그렇게 나한테 한때 소중하던 사람들이 멀어지고 심지어 배신감을 느끼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지.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요, 일상에서의 사소한 대화 습관에 의해서 쌓이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들이 점점 편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숨겨놨던 나의 평상시에 말하는 패턴, 방식, 가치관 등이 나와서 갈등이 빚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나도 모르게 하는 나의 대화 방식이 어떤지 한번 곰곰이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건 친구들 관계에서건 가족 간의 관계에서건 상대방이 나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해요. 그분의 의도가 뭘까요?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 얘기를 듣고 내 감정에 공감해주고 내가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커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반면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이런 거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제안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려고 하게 되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물론 상대방은 또 그래, 맞아, 알았어,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야 라고 말은 하지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말한 사람은 내 얘기는 중간에 잘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또 듣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말을 하고 싶고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뭔가 우리는 좀 코드가 안 맞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내가 해주는 조언이요, 생각보다 내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솔루션이든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작동할 수가 있어요. 전혀 의도치 않게 내가 한 조언대로 했다가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내가 이 친구랑 다르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이 나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말해주는 그 정보도요, 사실 객관적인 정보라기보다는 일부 자신한테 유리한 얘기만 나한테 할 가능성이 커요. 그게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그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고보다는요, 고민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공감은 물론 많이 해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 라고 하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물 위에 인칸방울을 똑 떨어뜨려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퍼지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이렇게 생각이 한번 떠오르면 대체로는 이 생각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때는요, 퍼지는 사고가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하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대방, 즉 내담자분의 생각을 퍼지지 않고 깊이 있게 갈 수 있도록 전문가적인 개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통해서 생각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고 멀리 퍼지지 않도록, 다른 말로 가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더 깊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자신의 상사가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미영이와의 대화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미영이가 오늘 있었던 일, 그 상사가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했는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친구인 제가 충고를 할 경우, 미영아, 안 되겠다, 야 거기 나와. 그런 상사랑 어떻게 지내니? 너 같은 인재를 원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맞아,
나 인재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과감하게 사표를 딱 던지고 나와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조건이 더 좋지 않은 회사만 있거나 이 회사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더니 그 회사에서는 그 상사보다 더 심각한 상사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경우는요, 그 미영이가 야 내가 너 말 듣고 이직했더니 이게 뭐야, 아 나 정말 네 말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경우예요. 질문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물론 공감을 해주고 마음이 좀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 야 근데 그 상사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한테만 그러는 걸까? 의도가 뭘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같이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진 않아요. 전문가분들도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훈련을 받거든요. 다른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미영이가 남자친구랑 막 말다툼을 해서 처음에는 사소한 걸로 싸웠는데 나중에 갔더니 너무 극단적으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뭐 헤어지자 말자 막 이런 상황이 나온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충고하는 거, 내가 그 친구 처음부터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친구 안 돼. 헤어져. 쿨하게 보이잖아요. 내가 내 친구를 갖다가 이렇게 치켜 세워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결과는 누가 책임지나요? 미영이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질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뭘까? 그래도 그 친구가 널 사랑하잖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충고와 질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오늘은 이렇게 나도 모르는 나의 대화 패턴이 관계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도 모르게 혹시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충고를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한 주간 한번 나를 잘 모니터링 한번 해서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고 대신에 같이 고민해보면서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의 기술은 여러분과 더 행복해지기 위한 채널입니다. 궁금한 것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에 영상을 함께 나누고픈 분이 계시면 공유하셔서 다 같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